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2교시 바로 시작할게요. 2교시는 이제 전방 충돌에서 마지막인 잘 발생되지 않은 튕겨나감, 이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튕겨나감, 전방 충돌에서의 튕겨나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전방 충돌이나 튕겨나감은요. 자, 튕겨나감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다 모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책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낙에 충돌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환자가 맨 처음에 유리창을 부딪히고 난 후에 유리창을 뚫고 차량 밖으로 이탈되는 겁니다. 차량 밖으로 이탈되고 난 후에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나 생명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하게 되죠?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량 내부에 있던 여기 있던 탑승자가 유찰 뚫고 쭉 날아가서 뭐하고 부딪혀요? 지면하고 부딪히겠죠. 혹은 중간에 벽이 있다면 이 벽하고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두 번이나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자동차 설계는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지만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안쪽에 단단한 강성을 가진 철제를 집어넣는다거나 철제 빔을 넣는다거나 옆쪽 문에다가 철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 철제를 넣어서 충돌에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밖으로 튕겨나간 사람은 이러한 설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어백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튕겨나감이라는 상황은 잘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꽤나 사망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차량 이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충돌 위험 사고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제어 장치를 하지 않은 탑승자가 전방 충돌을 당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이 전방 충돌보다는 다른 충돌 유형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방 충돌이 전말 충돌로 인해서 왜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옆 유리창이 모두 깨졌어요. 근데 앞 유리창은 깨졌는데 붙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에 있는 유리는 강화 유리고요. 앞에 있는 유리는 필름 유리입니다. 그래서 옆쪽에는 유리 하나만, 정말 딱딱한 유리 하나만 집어넣지만 앞쪽에는요, 유리 넣고 필름 넣고 유리 넣게 돼요. 접합유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유리가 깨지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필름이 유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상식하에서는 이렇게 유리창이 꺼지면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아래 유리창 보시게 되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 유리창이 앞에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부분 이 필름을 뚫고 환자가 앞으로 나가는 상황은 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유형, 어느 유형이냐? 측면 충돌에서 이 튕겨나감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책에서도 현 시점에 맞는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교재에 갖다 싫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수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교재만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측면 충돌에서 차량이 튕겨져 나감, 차량 이탈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차량 이탈만 보시게 되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책을 보실 건데, 자, 크로플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가 부서지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탑승자에 가해지는 충격과 손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체 구조물, 차체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로플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이랑 뒤쪽에 일반적인 형태의 승용차 앞쪽이나 뒤쪽에 크로플존이 있고 측면이나 위쪽으로는 크로플존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크로플존이 적은 상태에서는 뭘 하기 힘들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충격 흡수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크로플존이 적은 측면 충돌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측면 충돌은 정확하게 거의 90도, 완벽한 90도는 아니지만 90도에 가깝게 발생되는 측면 충돌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탔선의 옆쪽 방향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크럼플존이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크럼플존의 문제 때문에 자, 지금 잠깐 전화가 와서 받는 바람에 강에 조금 힘쳤는데요. 자, 우선 차체를 잠깐 사진을 보시는 게 가장 이미지화 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가 편해서 이 측면 충돌 발생한 사고를 보시게 되면요. 크로플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충돌 당한 그 자체로 차체가 구겨진다. 그러니까 파손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차 충돌당한 모형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얘가 이렇게 박았구나, 충돌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연약한 부분, 크로플존이 없어서 연약한 부분이 측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합의, 탑승자가 있는 실제 공간까지 내부 구조물들이나 외부 구조물들이 밀려 들어온 것을 침입 혹은 함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트루전이라는 이 영어로. 그래서 크롬프존이 없는 곳에서는 이 합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탑승자의 위치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이 차량 기준으로 좌측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좌측에도 있고 운전자가 꼭 필요하니까 좌측 운전자가 있고 조수석에도 사람이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상은 누가 많이 입을까요? 당연히 좌측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충돌과 손상을 입겠죠. 반대로 운전자만 탑승해 있는데 운전자만 이렇게 있는데 우측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 충돌을 여러분들이 실제 응급구조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하실 때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는 차량의 충돌 방향입니다. 그리고 탑승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에 2명이 탔는데 좌측에 2명이 탔어요. 운전자 1명, 그 다음에 좌측 2열에 1명. 근데 충돌은 오른쪽이다. 그러면 뭐 환자의 손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충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환자, 탑승자가 이렇게 있고, 팔 이렇게 있고, 몸통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차 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갑작스럽게 검은색 차량이 쾅 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이 부딪힌 차가 밀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팔, 오른쪽에 다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복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머리 쪽, 그 다음에 목이 손상을 당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때리고 맞은 데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발생했는데, 이 차량 내에서 오른쪽에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환자 왼쪽에서 부러지는다? 많은 손상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충돌당한 위치에서 충돌당하는 방향 쪽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손상당한다. 오른쪽에서 내가 오른쪽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충돌을 당한다. 그러면 제 오른쪽 팔, 어깨, 쇄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골반, 허벅지, 넙다리뼈, 뭐 정강이뼈 손상당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니까 간 같은 것도 손상당할 수 있겠죠. 내부 장기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머리 손상과 목의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리하고 목 손상 같은 경우에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머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쾅 하고 부딪히니까 몸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당연히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머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몸은 이렇게 이동했고,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고, 몸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머리는 그 자리로 있게 돼요. 그러면 머리 쪽에 있었던 곳에 뭐가 있죠? 옆 창문이 있죠. 그래서 머리는 옆에 있는 창문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은 옆으로 최대한 꺾이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목 손상과 머리 손상은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만한 내용들은 뭐 크게 없긴 해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머리하고 목 손상이 여기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네, 읽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조금 측면 충돌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손상이 조금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동맥 손상,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 파열이라는 이런 그 선상이거든요.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있어요. 해박 배워서 알겠지만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대동맥하고 아래로 가는 대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고정이 되고요. 여기서 한번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막에서 한 번 더 고정이 됩니다. 심장하고 붙여져 있는 대동맥하고 고정이 되어져 있고요. 대동맥은요.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로 나눠지는 분지 부분에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가로막 부분에서 고정맥이 대동맥이죠. 대동맥이 고정되어져 있는데 이게 측면 충돌이 쾅 하고 일어나게 되면 이 심장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대동맥들이 이동하면서 얘는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하는 부분들은 이동하지 못하게 꽉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잡아두려고 하고 대동맥은 옆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한다? 쭉 혈관이 늘어나면서 뭐가 찢어진대요? 동맥의 내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내막이 쭉 찢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발생하느냐? 피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차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성내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흉부 손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시 피가 차는 원래 피가 차지 않아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없어야 되는 공간이 차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대동맥 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대동맥 박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펑 하고 터지면 대동맥 파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 탑승해져 있는데 바로 옆에도 사람이 탑승해져 있어요. 근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둘이 부딪히면서 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손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2차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쪽 탑승자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를 꼭 차량 충돌 평가 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을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변화시킨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함유이자 함유. 앞쪽으로 이렇게 내부 구조물들을 집어넣는 형태.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입이 점점 클수록 당연히 환자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충돌량, 충돌 에너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아지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중상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 튕겨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앞서 얘기했던 전방 충돌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전방 충돌로 인한 튕겨져 나감보다 측면 충돌로 인한 튕겨져 나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현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건대 이거는 측면 충돌에 의한 튕겨나감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회전 충돌이에요. 회전 충돌은 말 그대로 이제 대각선으로 부딪혀가지고 차량이 회전하는 그런 손상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측면 충돌에서는 90도 방향이잖아요. 그죠? 90도 방향인데 이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충돌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 이 반대편 충돌 방향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회전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 충돌 말고 각 충돌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뭐 우선 교재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전 충돌이라는 말을 이야기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각 충돌이 일어난 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 방향에 따라서 차량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충돌 심에 자체 무게에 가해지지 않으면 차량이 회전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중심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체가 워낙에 무거워서 충돌당하는 힘에 의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면 회전하지 않을 거고, 차체가 가벼워서 충돌당하는 힘에 의해서 회전당한다면,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면, 이 각충돌에 의해서 회전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무게가 무겁냐 적냐에 따라서 회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충돌이란 말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써져 있지만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여기부터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회전 충돌의 중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차량 손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외상보다 경미한 경우가 많다. 뭔 말이냐면 쾅 하고 부딪혔는데 여기 그림 사진처럼 쾅 하고 부딪혔는데 차량이 막 회전해요. 회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물리학적인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차량이 회전한다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럼에 따라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증의 환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뭐 쭉 써져 있어요.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전 충돌은 읽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후방 충돌입니다. 후방 충돌. 자, 후방 충돌 같은 경우도 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탑승자는 앞에 있는 운전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물론 패밀리카처럼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후방 충돌도 조금 심각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탑승자가 앞쪽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손상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헤드레스트 설명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었냐? 채찍 손상 혹은 편타 손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없거나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머리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몸이 이 시트에 따라서 앞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는, 마치 채찍 이동하는 것처럼 손상을 당한다라고 해서 편타 손상, 채찍 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후방 충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셔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없거나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머리가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게 되고 정지 상태로 남아있는데 몸, 시트에 눕혀져 있는, 접촉해져 있는 몸은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다시 가속이 느려지면,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감속하게 되면 머리는 다시 앞쪽으로 들어와서 목이 구부러지면서 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게 편타 손상에 대한 손상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신전과 과굴곡에 의한 경추 손상, 목뼈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때문에 헤드레스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혹은 없는 차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러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만한 것들은 요것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가 앞쪽으로 튕겨 나가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데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 뭘 해요? 이때로 쾅 놀라니까 브레이크를 꼭 밟겠죠. 그러면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이때는 목이 앞쪽으로 가서 쾅 하고 부딪히게 된다. 몸하고 머리가 앞쪽으로 급하게 굽혀지면서 목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손상은 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헤드레스트가 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다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5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